네, 안녕하십니까. 히치하이커의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저는 오늘 그 여행 트렌드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짧게 강연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앞에서 이제 전반적인 좀 거시적인 IT 트렌드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할 만한 우리 이 디지털 전환 사업 관련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될지랑 연관을 해서 좀 트렌드 강의를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여행을 바꾸는 여행 트렌드라는 주제로 이 디지털 시대의 여행 또 소비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소비자 관점에서의 여행 트렌드를 좀 잘 풀어낸 5가지 키워드로 이제 풀어냈고요. 또 그 중에 이제 기술도 있습니다. 트래블 테크를 다룬 장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책들을 보시면 팬데믹 이후의 여행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구나라는 것들은 제 최근 저서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준비를 했냐면 제가 사실은 작년에 2022년 디지털 전환 사업 우리 수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도 코칭과 컨설팅 중에서 저도 이제 코칭 부문에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칭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느낀 점이 좀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이 디지털 전환 수혜 사업이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면 좋겠는가를 우리 참여하시는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진행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도 오늘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이제 코치로 참여해 본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뒤로 가보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산업 구조의 변화와 여행사의 역할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산업 구조가 변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아직은 조금 최근 뉴스나 아니면 트렌드를 이제 모르시는 상태에서 사실 참여를 하시다 보면은 기존에 이제 하던 거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시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구조 변화에 대해서 조금 하나 짚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통 채널인데 이 유통 채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코치를 하기가 가장 좀 어려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여행사 분들께 이 유통 채널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관광공사하고 교육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 이러닝 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관광공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러닝 그 센터가 있어요. 관광 이러닝 센터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작년에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올해 교육이 다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올린 교육이 이제 크로스 채널 관련 이제 유통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다변화된 플랫폼 속에서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유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수업도 지금 개발을 해서 이미 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꼭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이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작년에 이제 수혜 기업에서 이 수혜를 받으신 기업들이 사실은 3번에 좀 투자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3번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예산을 좀 많이 쓰셨는데 과연 그 예산이 지속 가능한 우리 여행 사업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방향일지 아닐지를 오늘 한번 좀 방향 설정 면에서 오늘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유통 구조의 변화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빨간 줄로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빨간 줄로 선을 그어놨는데 이 빨간 줄이 바로 팬데믹 전후를 이제 경계를 해놓은 겁니다. 팬데믹 전까지 우리 여행 업계가 이제 어떤 구조로 변화해 왔는가는 빨간 선 위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선 위쪽을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 여행사가 상품을 기획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일방적 유통 구조로 변해왔다가 이제 OTA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양방향의 이제 고객과 우리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난 20년간 여행 산업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이 팬데믹 전후로 이 경계를 그은 이유는요. OTA가 그럼 과연 예전처럼
독과점으로 글로벌 몇 개 업체 또는 뭐 국내 몇 개 업체로 이제 한정되는 시기를 벗어났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국내 OTA가 너무 크게 성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아웃바운드 시장도 이제 국내 OTA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밑에를 보시면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이제 여행업계가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고객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유통 채널이 너무나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에게 칼자루가 있고 고객은 어떤 서비스가 가장 제가 여기 지금 영어로 써놨는데 seamless라는 게 가장 매끄러운 고객 경험을 줄 것인가, 내가 찾는 내 취향에 맞는 맞춤형 여행 어디서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여행 상품을 여행 플랫폼을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행 플랫폼들만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행 플랫폼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포털, 커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커머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서의 커머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쿠팡, G마켓, 11번가 이런 쇼핑 플랫폼들, 최근에는 마켓컬리,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무신사와 같은 패션 전용 플랫폼들도 이제 호텔이나 여행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다면 그 서비스가 커머스든 아니든 여행이든 아니든 이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변화된 유통 채널 하에서 우리 여행사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2023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짚어보면서 제가 3가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여행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평소에 짐작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옮겨가고 있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전에는 여행사가 주로 유통을 담당했습니다. 뭐 본사가 만들어준 상품이든 직접 개발을 한 상품이든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는 방향의 업무를 주로 많이 하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개발 그리고 기획, 상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단한 이제 여행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이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저는 작년에도 사실 제가 이 교육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은 입점을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것이냐. 제가 이제 이런 교육들을 작년에 많이 업계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사례로 준비를 한 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사이트냐면 제가 여기 출처를 적어놨습니다. 티켓몬스터, 티몬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드렸던 커머스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커머스, 그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플랫폼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금 티몬에 보시면 티몬 투어라는 이 여행 쪽에 별도 사이트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티몬에서 여행사를 직접 셀렉해서 직접 찾아서 입점시킵니다. 입점시키고 있고 제일 좋은 전용 페이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존에 플랫폼은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매출을 깎아먹고 우리는 글쎄 플랫폼은 우리랑 공생하자고 하지만 사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반감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저는 1:1 코칭 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플랫폼을 이용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좀 되시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플랫폼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플랫폼에서 여러분께 먼저 찾아와서 제발 좀 입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여행사들이 그런 여행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여행사밖에 없어서 조금 와닿지 않는 여행사들도 계시겠지만 참고 삼아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뭐 이제 가이드 라이브,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 중앙에 보면 여행 온 여수, 뭐 서프홀릭, 나비, 네트워크스 같은 이름들이 보이실 거고요. 국내 여행 상품을 좀 판매해 보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여기 말고도 더 있습니다. 한 4군데, 5군데가 더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소규모 여행사들이 티켓몬스터에서 전용 페이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품을 어떻게 하는 업체들일까요? 상품을 직접 만드는 여행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행사 이름에서도 어떤 상품을 만들지를 너무나 잘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단히 훌륭한 브랜딩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행 온 여수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팔까요? 그렇죠, 여수 상품 팔겠죠. 서프홀릭 어떤 상품 팔까요? 그렇죠, 서핑 관련된 상품. 사실 나비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원도나 이쪽 지역에서 산림 관광 위주로 여행 상품을 개발하시는 테마 여행사로 알고 있고요. 가이드라이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뭐 그 개인 가이드분들이 직접 상품을 기획할 수 있게 해서 그 상품을 유통해주는 일종의 개인 가이드분들의 기획사 역할로 처음 시작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적인 또 도보투어 상품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혜 기업이 되신다면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렇게 적합한 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는 상품이 이거고 우리는 그거를 기획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업체들은 굉장히 또 준비가 돼 있다 라고 우리 농사 측에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로 크로스 채널 유통에 최적화된 여행사의 형태는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통입니다. 이제 유통 관련해서 이제 그 상품 기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이 유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제가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거는, 아까 앞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여행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MZ세대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바꿔도 돼. 상품 안 바꿔도 돼. 우리 어차피 중장년층이야,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영원히 계속 그럴까? 저는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요, 이게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장년층들의 그 카드 결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것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디지털상에서 자신을 인증하거나 결제로 이제 옮겨가는 단계에 와 있다. 중장년층 이상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행사 상품도 디지털상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노출될 건가를 고려할 때 이제 MZ세대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MZ세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하나 사례를 들어드리면, 여기 위에 보시는 게 로컬로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게 이제 노는 법이라는 플랫폼인데, 둘 다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중장년 이상 우리 시니어 여행자분들에게 재미난 투어 상품을 공급하는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2개가 있는데 이 두 플랫폼이 서로 다른 플랫폼이거든요. 하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 과거에 오프라인 여행사 출신 분들이 만드신 플랫폼이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행사들도 제대로 디지털 전환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플랫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직접 기획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 역량이 아니라면 우리는 디지털 전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작은 플랫폼이 되겠다. 니치한 마켓을 잡아서 우리도 한번 플랫폼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된 게 이 두 플랫폼이고요. 둘 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생각지도 못할, 그죠? 플랫폼에서 중장년층 여행 상품을 판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이게 활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노는 사실 둘 다 들어가 보실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저는 이 밑에 있는 이 노는 법이라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서 꼭 한번 좀 체크해 보실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중장년층의 커뮤니티, 여행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코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전환 이제 수혜를 받아서 이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에 너무 많은 비용을 쓰세요. 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으로 만약에 수혜 비용을 쓰시고자 한다면 저는 올해 트렌드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이제부터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겟 소비자와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다가 비중을 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너 광고 그리고 소셜미디어 상에 그냥 광고를 집행하는 걸로만 비용을 쓰시게 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 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 무조건 아실 겁니다. 예, 광고를 집행하면 매출만 올라가요. 이익이 안 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광고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귀한 시간 오셨으니까 제가 여기 오신 분들 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또 오늘 또 사전에 또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부분을 좀 가져가셔서 꼭 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아웃바운드에서 각각 올해 가장 집중해야 될 소셜미디어 채널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지금 집중해야 될 소셜 마케팅 채널이 다릅니다. 인바운드라면 여력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틱톡을 준비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아웃바운드라면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구글에 검색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글로벌 소셜미디어 채널입니다. 페이스북 검색이 안 돼요. 외부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될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셜미디어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랜딩 페이지를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실 걸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도 기본도 안 돼 있으시면서 또 이거 지원을 받아가지고 배너 광고로만 돈을 쓰시게 되면 너무 돈이 아깝거든요. 소셜미디어는 마케팅이 아니라 홍보 관점에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하셔야 됩니다. 오래 하셔야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랜딩 페이지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있는 프로필, 링크, 지금 클릭했을 때 무엇이 나오는지, 그리고 링크 트리 같은 걸로 다 채널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사실 요즘에 여행사를 누가 차리냐 보면 여행사 사양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금은 크리에이터들이 여행 사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이 업체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한 분인데 틱톡에서 17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크리에이터 분이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전 세계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3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비행기 빼고 3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런칭했는데 다 팔렸어요.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팬, 여러분들의 소비자와 어떤 관계 형성을 하실 것인가에 올해는 초점을 맞추신 그런 마케팅 전략을 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지금 마무리가 돼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컨설팅이나 코칭에서 다시 한번 또 1대1로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제 채널 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